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이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재명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재명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치르는 상황에서 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은 1일 유시민이가 윤석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시민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배우 김보선 씨가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요약한 부분만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뭘 순진한 척을 하고 너 마약 전가 많지? 너 입 벌리면 우리 관계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 내 동기들 많으니까 쥐도서도 모르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입 닥치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김부선을 잊어버리셨다면 김부선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감수하고 뭐가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용기를 내시 우리 김부선 배우님께 여러분 계신 분이라도 박수 혹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혹은 이재명 측은 김부선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증거가 어딨냐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과거 JTBC 김지아 기자는 피해자 목소리가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해명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해 반전 집회가 열린 모습인데요. 그런데 평화를 엄청 사랑하는 나머지 방어무기 사드 도입까지 반대하던 우리나라 반전평화주의 시민단체들은 왜 이리 조용한 거죠? 그래서 더더욱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윤석열 공약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8일에서 지금까지 네티즌 무려 2만 2천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한 가장 분노한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 주었지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이 사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탓에 애꿎은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출 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데도 동참하지 않더니 러시아 체제에도 미적거려 미국 정부가 정말 실망했다며 당분간 미국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무원을 자초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외교 실상인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놈의 정부가 한 번 더 하면 나라 다 말아먹겠다. 조속히 정권 교체라며 중립외교? 좋죠 좋은데 중립외교를 하는 순간 동맹국 대접은 포기하는 게 상식이죠. 6.25 전쟁 나고 서방 세계의 원조를 그렇게 받아쳐먹고 지금까지 와놓고는 다른 나라 침략받고 위기에 있는데 제재에 동참 않고 경제 실리나 빼먹는 우리를 외국에서 뭐라 생각하겠나? 이재명이는 그 나라를 조롱이나 하고 자빠져 있고라고 분노하며 개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유럽연합 EU, 유럽 국가들 및 일본,
캐나다, 폴란드 등 동맹국들과 함께 긴급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날 통화에 문재인이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기 말까지 한국을 국제 왕따로 쳐만들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쳐넣고 자기는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은 치매이거나 매우 자기중심적인 유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라며 이제 그 누가 당선되더라도 분명한 너의 끝이 다가왔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임 기간 중 적폐청산 명분 내세워 온통 사방을 적으로 만든 문재인의 운명 기대됩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 거겠습니까? 두 번째로 네티즌 무려 16,000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뉴스입니다. 이재명이가 지난 27일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며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 세상에 대놓고라고 말했는데요. 은연중에 본심을 드러낸 이재명이의 발언. 이재명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간교하고 얄팍한 줄 아나 봅니다. 이런 이재명 발언에 대해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측은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은밀하게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저 단계 대통령 후보라는 게 성남시장을 2번 했다는 게 내가 사는 곳의 지사라는 게 너무 열받는다. 정치인의 역겨운 점을 한 곳에 모아 응축시킨 사람은 이재명이다라며 문재인 씨, 이재명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설마 선택적 분노는 아니죠? 이재명이가 말하는 정치보복, 저 대상이 너일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요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이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재명 후보는 전날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거 북한 미사일 발사는 원래 일상이다. 이거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상이라는 이재명이의 발언에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장영일 대변인은 북한이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ICBM 모라토리움 파기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이재명이는 일상이라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재명이의 발언이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이라며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네가 정권 교체 말할 처지인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느새 정치인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안철수 역시 여느 정치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일 뿐인데요. 28일 안철수는 선의로 단일화 손 내밀었는데 손목 잘리는 느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안철수가 선의로만 단일화 제안했을까요? 윤석열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 측과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안철수 후보와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위는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등 기존 제도의 직위를 뛰어넘어 예를 들어 우한 코로나 대응위원장, 미래과학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등 특별한 지위를 신설해 안철수 후보가 맡는 방안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신설된 자리를 맡을 경우 정부 조직이 안철수 후보의 역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합의를 무산시킨 데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가 협상 진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오케이 했다면서 그러나 최종 발표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을 엎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 운영 등을 단일화 조건으로 제안했던 것에 대해 제안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측이 밝힌 여러 구상을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것을 안철수 후보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 제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라고 묻자 안철수 후보는 제안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그러면 이태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측의 제안을 전달 안 한 것인가라고 묻자 안철수 후보는 어떤 내용 말씀이시죠? 라고 반문했는데요. 참 안철수 말 듣다 보면 국민들 간염치수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